Come here today to reaffirm that our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ironclad. We get nothing, we get virtually nothing. But I felt all along, I felt for years it was a very unfair one. So. 예, 오늘 뉴스탑탄이 선정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방금 보신 인물,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은 외국인일 겁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안보 청구서란 청구서는 다 들고 와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다 다녀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국방부를 방문해서 의장대 사열도 받았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That strategy recognizes the Indo-Pacific region as our priority theater. As such, I've spent the last 6 days traveling the Indo-Pacific to meet with several of our valued allies and partners. I come here today to reaffirm that our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ironclad. It is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both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We go together in support of that vision. 이현정 의원님. 네. 그 에스퍼 국방장관의 주머니에 수많은 청구서가 있을 텐데 아까 들어겠지만 We go together. 일단 한미동맹부터 강조한 게 저는 더 무서워 보이는데요. 참 이 청구서가 한 장도 참 우리가 버거운데 여러 장을 사실을 들고 왔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또 한일 간의 이제 관계 악화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국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사실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더군다나 이 한미동맹과 관련된 지금 청구서만 크게 3가지를 들고 왔어요. 예. 지금 일단 당장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제 파병 문제와 함께 또 방위비 지금 분담금 증액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위비 증강 같은 경우는 지난 우리가 한 1조 원 정도 이 벽이 깨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근데 이번에는 아예 1조 원이 아니라 여기에 뭐 5배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큰 고민은 뭐냐면 INF 협정, 즉 미국과 러시아 간의 INF 협정이 파기가 되면서 중거리 미사일을 이 동맹국, 즉 한국과 일본에 배치하겠다는 게 미국의 발상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게 직접적 당사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우리를 겨냥해서 핵무기의 타켓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청구서를 어떻게 할지 정말 우리 안보팀의 고민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We go together 이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에스퍼 장관의 청구서를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조용해서 더 무서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난 고위급 인사는 정경두 국방장관이 아닌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김정호 실장님. 네. 맞상대는 정경두 장관인데 비공개로 외교부 장관부터 먼저 만났다. 의미가 뭡니까? 일단은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만약에 파기하게 된다면 한미일 동맹에도 문제가 되고 한미 동맹에도 이제 문제가 될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먼저 만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모든 걸 다 비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비공개 안 하고 되게 회담이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공개를 하거든요. 현재 전에 공개를 안 하는 게 자체가 워낙 민감한 문제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또 중국하고 연관돼 있고 하니까 전부 다 비공개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 비공개는 처음이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더욱 이런 비공개 회동에 긴장을 한 이유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청년 트럼프의 목소리 먼저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Well, it was very easy. I was tired, and I think a lot of people are tired of watching other countries ripping off the United States. This is a great country. They laugh at us. Behind our backs, they laugh at us because of our own stupidity and the 30년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저 신조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구자용 차장. 네. 그런데 최근에 방한했던 이 슈퍼매파 볼턴 보좌관이 네.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48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5조 가까이의 방위비 분담을 불렀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청와대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뭐 공식적인 문서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구두로 이제 그 정도의 이 방위비 그 증액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금 방위비 분담 협상이 아직 개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지금 협상을 하게는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협상팀을 꾸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를 미국이 제시를 하든 우리의 또 카드를 지금 준비할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시했다고 해서 그걸 뭐 바로 이 협상이 개시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예. 다만 미국이 방위비를 굉장히 대폭 높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은 뭐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이 방위비 그 증감 이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제가 여기 지금 짚은 이 주제 얘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방위비 감춘 채 파병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뭐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일부에서 조금 알려진 거로는 호르무즈 파병 요청건이 나왔다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이미 뭐 볼턴 보좌관이 왔을 때부터 우리 측에다가 제시를 했고 우리 측에서도 이미 뭐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는 뭐 70%를 수입하는 이제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쩌면서 보면 참여할 명분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청해 부대가 아덴만에 가서 이제 그 어떤 해적들로부터 우리 선박들을 호위하고 있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측면에 두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청해 부대를 예를 들어서 작전 지역을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호르무즈 파병 지역으로 할 것이냐. 이 새로운 호르무즈 파병 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아마 청해 부대의 작전 지역을 넓히는 측면으로 아마 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사실은 이제 청해 부대 같은 경우는 주로 해적들하고 상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호르무즈 해협은 정규 군대하고 상대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막강한 이란 군대하고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혹시나 이란과의 관계 악화 또 여기 분쟁에 말려들 소지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방한했던 존 볼턴 보좌관의 모습도 함께 떠오르는데요. 이 호르무즈 파병 질문에 대해서 방한 당시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었습니다. Do you expect South Korea? Do you think South Korea will back you up in Hormuz initiative? We'll see you later. 일단 지금 분위기로서 우리 정부는 이 호르무즈에 청해 부대를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 부분까지 우리의 파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파병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선박의 안전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안안보라든지 항행의 자유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파견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작년 9월에 물론 국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 파견 지역에 관해서는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 활동을 위해서는 그 청해부대에 지시되는 해역도 포함된다라고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영 안보실장의 말을 들어보면 가능성은 분명히 큽니다. 김정우 실장. 그런데 이 호르무즈 파병 관련해서 거제 인근에서 우리가 강감찬함이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6월부터 벌써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그 군함의 파견을 요청할 것을 대비해서 벌써부터 강감찬 그 함이 이란군의 그 무인기가 우리 구축함을 공격할 것에 대비해서 무인기를 격추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벌써 한 2달 전부터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2달 전부터 착착. 그러면 이 호르무즈를 담당하는 청해 부대의 병력 규모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구축함 한 척이니까 한 300~4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축함 숫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지스함 세척하고 근데 이쯤 아닌 KDX 2급 9척에서 총 12척 가지고 있는데 이 9척 중에서
세 척이 항상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한 척이 가서 작전을 하고, 한 척이 훈련하고, 한 척이 이제 정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척을 더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9척 중에 6척이 묶이니까. 예. 그래서 현재 가고 있는 그 아덴만에 가는 청약 부대가 호르무즈까지 같이 방어해야지 이 두 대를 보낼 만한 여력이 없는 겁니다. 300여 명의 병력과 한 척. 그러면 이 정도 병력 수준이면 미국도 호르무즈 파병에 만족을 합니까? 만족을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입장 자체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구체감을 뺄 게 없으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최대한의 우리가 성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미국 측 요구에 응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걸 모든 걸 한꺼번에 불식시킬 수가 있고, 일본은 반대로 배는 안 보내고 그 P1 정찰기만 보낸다, 이 초계기만 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P3C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초계기 보내는 거하고 구축함 보내는 거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상당히 좋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이라크 파병 이후 16년 만입니다. 2003년 당시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에도 정부의 고민은 정말 컸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보내기 싫은데 어떤 진보개혁 성향의 정부가 그 자기 군대를 분쟁 지역으로 보내고 싶어 할까요? 그런 정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정부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잘 풀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게 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거든요. 부시 대통령의 심기를 다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이슈였습니다. 겨우겨우 해서 부시 대통령이 체면을 세워준 거거든요. 이렇게 구자홍 차장, 파병은 기정사실화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 호르무즈 해협, 이 중동의 화약고라는 데에서 전쟁이 100% 안 일어나는 보장도 없고 이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게 지금 안전과 관련된 최대 변수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가 뭐 경비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이란의 그 무인기를 격추시키기도 하고 유조선이 공격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더라도 하루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 유조선이 두 척 이상이 있거든요. 매일같이 이 유조선을 실어 나르는 우리 배를 지키기 위해서 갈 때는 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을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유조선과 이 상선을 지키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파병이다. 뭐 이런 점은 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처럼 위험한 파병이어서 그런지 일본은 뭐 나중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고 독일은 아예 파병 조치를 안 한다고 했고 한국만 일단 어느 정도 오케이 사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르무즈 파병 말고도요. 미국이 또 하나 우리나라에 보낼 청구서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중거리 미사일 배치입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방한 전부터 이 문제에 군부를 뗐었습니다. I would like to, but let's be clear. I'm talking about conventional weapons. Yeah, INF range, right? Whether it's in Europe, whether it's in the Asia Pacific or elsewhere, gives us and continues that deterrent posture we want to deter conflict in any region in which we deploy them in consult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자, 그런데요,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이 오늘 이렇게 오후에 청와대를 찾았는데 의미심장한 인물을 대동했습니다. 바로 이 인물 랜달 슈라이버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입니다. 김정우 실장님. 이 인물이 미국의 이 인물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라면서요? 자기 담당인이 그럴 수밖에 없죠. 담당입니다.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 보니까 당연히 현재 중국에서 강경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인도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그 안보 협의체까지 만들려고 현재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상당히 그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하나 더 여쭤볼게요. 대만 무기 판매를 주도하고 이 미사일 보호조약 탈퇴를 주역이었던 대중강경파 이 슈라이버가
이곳 청와대를 찾았다는 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에게 관련 메시지를 분명히 던졌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이번에 직접적으로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본인 자체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담당하는 사람이 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압박이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하나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사드를 배치할 때 한미 상호 파기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방위에서 필요한 무기를 반입할 수 있다. 근데 그 무기는 운영비는 미국이 낸다. 이런 그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미국이 무기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그러나 그 비용을 우리한테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져와도 됩니다만은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상의를 하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저에게 나왔을 것도 같은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결사 반대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번에 우리 국방장관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또 외교부를 통해서도 우리 국무부, 그다음에 백악관, 이거 올코트 프레싱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일단 와.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량의 청구서 중에 우리가 다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신임 국방부 장관이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다 들렸기 때문에 좀 고민이 깊은데, 안채수 선생님, 이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 북한의 미사일에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안보 청구서 계속해서 들이밀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외교가 한미 동맹과는 좀 거리가 먼 가혹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당연히 가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장사꾼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한테 지금 돈을 내놓으라면서 여러 가지 호르무즈의 파견이라든지 지금 방위비 증액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한테는 돈을 내놓으라. 그리고 우리의 적대국인 북한에 대해서는 그냥 이스칸데르를 계속 쏴대도 아직은 괜찮아. 물론 미국에게는 괜찮겠죠. 그러나 우리 한반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자기 한미동맹의 우방국의 안보에 대해서는 전혀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자꾸 돈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칼을 몇 개 들고 와서는 작은 칼 먼저 내놓고 큰 칼은 지갑에 감춰놓고 외교, 군사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참 불행한 일이고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위비는 일단은 한번 감춘 채 뒷주머니에서 오늘 파병 카드를 꺼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에스퍼 국방장관의 방한 소식 첫 번째 이슈로 짚어봤습니다.